사랑합니다. 감정초 6학년 학생들 여러분. 네, 오늘 수학 시간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 본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극에서 입을 옷을 만들려고 옷감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옷감 4m의 가격이 7,200원일 때 옷감 1m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중요한 요소들을 보니까 옷감 4m의 가격이 7,200원이래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은 옷감 1m의 가격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4m일 때 가격이 7,2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절반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2m는 얼마일까요? 2m는 3,6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절반을 하면은 1m는 1,800원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 이 문제의 식을 세워보면은 7,200원 나누기 4m 이렇게 하면은 1m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세우려고 할 때는 7,200원 나누기 4m 이렇게 하면은 1m당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교과서 38쪽으로 와서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에서 입을 옷을 만들려고 옷감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옷감 1.8m의 가격이 7,200원일 때 옷감 1m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옷감 1.8m의 가격은 7,200원이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먼저 간단한 자연수일 때는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보고 식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도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런 과정을 선생님이 추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이 쉬운 문제를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식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4m일 때는 7,200원 나누기 4m 해가지고 1m의 가격을 1,8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7,200원인데 옷감이 1.8m래요. 그래서 이거 식을 세우면은 7,800원 나누기 1.8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세요. 선생님이 어림이라는 거는 정확한 답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수를 생각해 보니까 7,800원에서 좀 가까운 수 보니까 8,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림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8에 가까운 자연수로는 2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0 나누기 2를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약 어림했을 때 약 4,000원의 금액이 나온다. 1m에 약 4,000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몫을 대략적인 크기를 감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7,200원의 절반인 한 3,600원 거기서 뭐 4,000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면은 맞는 것 같다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0원 나누기 1.8인데 여기 나누는 수가 뭐예요? 1.8이죠? 나누는 수를 일단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할 때 좀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을 할 때. 그래서 이걸 각각 분모가 10인 걸로 바꿔주니까 10분의 72,000이 되네요. 그래서 공이 3개 7,200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72,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을 분수로 바꾸니까 10분의 18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바뀌어지죠? 72,000 나누기 18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눗셈을 해보면은 1m당 가격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연습장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2,000 나누기 이제 18 이렇게 해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18 대략적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곱하기 4를 해보니까 8, 4, 32, 72가 한 번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4 하니까 72, 0. 그래서 모두 이제 다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답이 4,000원. 이렇게 4,000이 나오고 옷감 1m의 가격은 4,000원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았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9쪽입니다. 자, 3번 5 나누기 1.25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나누는 수 보니까 1.25예요. 이렇게 나누는 수를 소수로 있으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자연수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5 나누기 1.25를 각각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주면은 나누는 수인 1.25를 자연수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00분의 12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5는 100분의 500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500 나누기 125. 그래서 나누는 수를 지금 이렇게 자연수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 나누기 125 이렇게 해보니까 125에다가 4를 곱하면은 0이 되고 여기 0이 되고 5. 자, 4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5 나누기 1.25를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5에서 500이 됐으니까 100배를 한 거네요. 그리고 1.25에다가 이제 100배를 하면은 또 125가 되겠죠? 자, 이렇게 100배를 하니까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칸 이동하게 된 겁니다.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500 나누기 125는 4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5 나누기 1.25도 몫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25 나누기 5 이렇게 세로셈으로 바꿨을 때 곱하기 각각 100을 해줬을 때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500 나누기 125를 하니까 자, 125 곱하기 4를 해서 500 빼니까 0.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말해 보세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말해 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이나 100을 곱한 다음에 계산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이 방법을 가지고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핵심은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은 17 나누기 3.4를 보니까 각각 곱하기 10을 하면은 170 나누기 3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170 나누기 34를 해보니까 34에다가 한번 5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20, 17. 자, 그래서 몫이 이렇게 5로 구해지네요. 어렵지 않게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 곱하기 100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나누는 수 3.14를 자연수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5,700 나누기 314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각각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15,700 나누기 314 이거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이걸 나눠줘야겠죠? 그럼 314에다가 곱하기 5를 한번 해볼게요. 20이 되고 1 곱하기 5는 그 다음에 2 더하니까 70. 자, 3, 5, 15. 그래서 1570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빼니까 0이고 여기 0이니까 여기도 50. 그래서 구하는 몫은 50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각 곱하기 10을 하면은 나누는 수를 38로 이렇게 자연수로 바꿀 수가 있고 1520 이렇게 바꿔주면은 계산해 볼게요. 자, 151을
38로 먼저 나눠보면은 한 4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8, 4, 32 그러니까 3, 4, 12에다가 152 딱 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40 빼니까 0 여기도 0 그래서 구하는 몫은 40이 됩니다. 바로 나눠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 지금 보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어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자 6100에다가 244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자 244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니까 884 그래서 488 여기 2가 이렇게 되고 빼니까 2 0에다가 또 2 빼니까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44에다가 곱하기 5를 한번 해보니까 20에다가 선생님이 잠깐 실수했어요. 여기 20에다가 여기 220이죠. 그쵸? 그래서 1220 0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244 곱하기 5 해볼게요. 20이 되고 여기 4, 5, 20이니까 2 더하고 1220 맞죠? 그래서 구하는 몫은 25가 되네요. 이렇게 여기다 25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학 39쪽까지 한번 문제 풀어봤어요. 익힘책 26쪽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우리가 자연수는 나눗셈 할 때 어렵진 않지만 소수 할 때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바꿔주는 게 계산할 때 편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먼저 스스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영상 보면서 채점해 주길 바랍니다. 보기대로 문제 계산해 보래요. 그래서 여기 나누는 수 1.1을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했네요. 그럼 이것도 여기 0.5를 자연수로 바꿔주려면은 분수로 각각 먼저 만들어서 10분의 이렇게 바꿔주면은 0.5는 10분의 5잖아요. 그쵸? 그리고 45는 4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보니까 분모가 같으니까 450 나누기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450 나누기 5 그래서 여기 9 다시 0 그리고 빼니까 자 이렇게 몫을 보니까 90이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이거는 자연수로 바꿔주려면 분모를 100으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100분의 25가 되잖아요. 8을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면 800이 됩니다. 분자가. 그래서 800 나누기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800에다가 25를 나눠보니까 자 3 그래서 75가 되고 빼니까 52 그래서 구하는 몫은 3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7.5가 75가 됐어요. 한마디로 10배가 된 겁니다. 60이 600이 됐어요. 이것도 10배가 된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근데 구하는 몫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8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나누는 수를 3.5, 여기 5.4, 2.25 다 이런 거를 자연수로 만들어줘야지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 여기서는 10을 곱하니까 140 여기 나누기 35 이렇게 하면 되겠죠? 35에다가 4를 곱하니까 20에다가 자 140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몫은 4가 된다. 자, 두 번째 여기는 곱하기 10을 하니까 54가 되고 여기는 270이 됩니다. 그러면은 54에다가 5를 한번 곱해 볼게요. 20에다가 25, 270. 그래서
0. 이렇게 구하는 몫은 5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3번에서 곱하기 각각 100을 하니까 225가 되고 여기는 900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 보니까 225에다가 한번 4를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0, 0, 1. 자, 900입니다. 그래서 빼니까 0. 구하는 몫은 4가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수학 익힘책 27쪽입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24 나누기 6은 4가 됩니다. 그리고 24 나누기 0.6은요. 나누는 수 이게 10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알기 쉽게 24 나누기 10분의 6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수를 10인 걸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240 나누기 10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240 나누기 6이 되고 이거는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40이 되고요. 다음 문제 24 나누기 0.06. 자, 이거는 분모 100인 걸로 바꿔주니까 100분의 6이 되겠습니다. 나누기 24도 100분의 24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으로 나누면은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400 나누기 6이 되고 계산해보니까 몫은 400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누는 수가 이렇게 6에서 0.6, 10분의 1배로 작아지니까 구하는 몫은 10배로 이렇게 증가된다는 거. 여기도 또 이게 10분의 1배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몫은 또 10배가 커진다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심한 문제예요. 각각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 분모를 100으로 바꿔줄게요. 100분의 나누기 100분의 6. 1.44는 144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 같으니까 144 나누기 6이 되고 144 나누기 6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여기 2. 자, 구하는 몫은 24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분모가 다시 또 100인 걸로 바꿔볼게요. 100분의 이거는 6이 되고 이거는 100분의 144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모가 같으니까 1440 나누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0 나누기 6 해보니까 여기 2가 되고 자, 240이 나오네요. 답은 240. 지금은 보니까 여기 나누어지는 수 0.6은 고정이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몇 배 됐어요? 10배가 됐습니다. 여기도 또 1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0.06은 고정이니까 이 몫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400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지금 4번 문제를 통해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여기 고정돼 있고 여기 나누어지는 수가 점점 10배씩 커지니까 당연히 그 몫도 10배로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10배가 된다는 거. 5번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계산한 다음에 이유를 써보세요. 자, 우리가 0.5 나누기 26이에요. 그럼 0.5를 곱하기 각각 10을 해줘서 5로 바꾸고 이거는 260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6 나누기 5를 하니까 5가 되고 25 빼니까 1 0 내려오고 10 나누기 5는 2 그래서 0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몫은 이제 52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소수점이 5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점이 잘못되어 있네요. 5번은 보니까
소수점을 옮겨서 계산했잖아요. 0.5에서 5로, 26에서 260으로. 그래서 소수점을 옮겨서 계산한 경우에는 몫의 소수점은 옮긴 위치에 찍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52, 몫이 52가 된다는 거. 그래서 5.2로 이렇게 쓴 거는 틀린 게 답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빵 한 개를 만드는데 소금 4.5g이 필요합니다. 소금 36g으로 빵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보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하나 만드는데 4.5g이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전체가 몇 개 있냐면은 소금 46g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빵 몇 개, 소금 36g으로 빵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바꿔보니까 36 나누기 4.5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수로 바꾸니까 여기 4.5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분의 360 나누기 10분의 4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모가 똑같을 경우에는 분자 나누기 분자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수는 10분의 1이 몇 개 있냐면은 10분의 1이 360개 있는 분수예요. 이거는 10분의 1이 45개 있는 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360 나누기 45로 이렇게 나눗셈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니까 360 나누기 45 곱하기 8을 하니까 40에다가 32 맞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몫은 8. 그래서 소금 36g으로 빵을 만드는데 빵은 한 개에 소금 4.5g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구하는 빵의 개수는 8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36 나누기 4.5인데 우리가 이거를 약간 바꿔서 각각 곱하기 10을 하면은 360 나누기 45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나눗셈을 해주니까 나누기 360 나누기 45 그러니까 곱하기 8을 했을 때 360이 나오고 0.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세로셈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구하는 빵의 개수는 8개라는 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힘식까지 풀어보면서 계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이제 뭐 세로셈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나눗셈이 그쵸? 근데 우리가 실력을 쌓아 나가려면은 이런 지루함도 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좀 반복된 그런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수학 고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에 국어 시간에 관용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담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가고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새 천리길을 뒤돌아봤을 때 천리길을 걸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늘 언제든지 이제 도와줄 테니까 힘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